오늘 만두 이야기는 2024년 인사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지금 지난 29일 무안에서 제주항공 사고로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2024년 그럼에도 연말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응원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년이 12달이고 한 달이 30일인데 올해는 오직 12월 3일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교수신문은 올해 사자성어로 도량 발호를 꼽았다고 하죠. 제멋대로 권력을 부려서 함부로 날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렇게 날뛰는 윤석열을 막아선 것은 오색 응원봉이었습니다. 이 응원봉이 지난 20일 밤 트랙터를 막은 경찰 차벽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와 해임을 외치던 응원봉들의 주역들이 남태령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윤석열의 농민 거부권에 분노하고 내란범 윤석열에 분노한 정봉준 투쟁단이 남태령에서 경찰 차벽에 막힌 채 경찰의 폭력에 나든거렸다는 소식이 막 전해졌었죠. 130년 전 우금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 농민군들은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죠. 2015년 11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친 백남기 농민 역시 물대포에 의해서 쓰러져 갔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탄압된 당시에도 전농의 정봉준 투쟁단은 한강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았죠. 역사는 슬프게 반복하면서도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광화문에서 온 응원봉을 든 이 주역들이 찻배를 외치면서 정봉준 투쟁단을 지켰던 겁니다. 약 28시간 대치를 했다고 하죠. 남태령역의 그 화장실에는 수많은 응원 물품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열린 광장이 연대를 만들어내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민주주의 광장은 투쟁 속에 진화합니다. 이미 여의도 광장에서 희망의 싹은 텄고 그것은 카페와 음식점에 선결제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뜻한 연대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전봉준 투쟁단이 기어이 한남동 윤석열 사저까지 이르러서 체포를 외쳤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전농 의장을 비롯한 일꾼들이 이에 보답하는 부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입니다. 민주주의의 뜨거운 광장이 우리를 부릅니다. 남태령에서 청년의 자유발언 한 토막 소개시켜드립니다. 엄마 아무도 안 나서는데 네가 왜 나가냐고 했지? 여기 민주노총도 있고 전농도 있고 수많은 여자들이 모두 여기 있다 라고 외치더군요. 이 여성 청년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이 광장의 민주주의는 기업과 현장으로 확대돼야 되겠죠.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국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언제든지 떨쳐 일어서는 국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4.19 혁명과 광주 민주항쟁, 87년 6월항쟁과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그리고 2024년 내란범 윤석열 퇴진 응원봉으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제는 광장으로부터 기업과 현장의 민주주의를 생각합시다. 정의지자는 두 갈래 길이 지금 탄핵 국면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는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하고 또
권한대행이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조건에서 현재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관이 6인입니다. 더군다나 탄핵심판 주심이 윤석열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다 보니까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 모여서 의결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탄핵과 관련해서 이진숙이 6명으로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6명이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 중에는 6명은 심리는 할 수 있으나 선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런 국면이 탄핵을 장기화해서 윤석열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다는 측면이 있고 이게 또 내년 4월이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목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 그 4명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불가능하죠. 이런 걸 노리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더욱 확대하고 넓혀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되던가 아니면 6명이서도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상상하는 연말을 기대합니다. 광장에서 느낀 민주주의의 강렬한 경험과 상상력은 우리들이 속한 기업가 현장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2년 사측이 자행한 금속노조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한 직장 폐쇄 이것이 다시 떠오르죠. 사측이 특정 조합원들을 향해서 출입을 막겠다는 결정은 마치 2024년 국회와 시민들에게 충뿌리를 겨눈 윤석열의 비상경과 너무 닮았습니다.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 자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을 다 통제해 이러한 결정이 사측이 행한 직장 폐쇄와 너무 비슷하게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이 되기 전 1998년 만도기계 흑자부도를 겪죠. 그리고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권력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14년이 지난 2012년도 조합원 동지들이 공장에서 쫓겨난 역사의 우두머리에는 그 역사의 꼭대기에는 정몽원 회장이 우뚝 서 있죠. 두 번의 탄압을 겪은 현장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돌아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민주주의가 기업과 현장으로 넓고 깊게 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퇴직하시는 조합원 동지들의 새 출발에 희망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저무는 극적인 연말에 만도 전체 조합원 동지들도 민주주의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속노조 만도지부 운영위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